손흥민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고 현지에서 만났던 팬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했던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 대참사의 캡틴이었지만 팬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새벽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손흥민만 입국하기로 했던 건 아닙니다. 손흥민이 가장 먼저 나왔을 때 기자들은 손흥민에게 녹음기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길 바랬지만 손흥민은 침묵을 했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압박도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축구협회는 미리 기자들에게 아무 행사 없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하죠. 손흥민 앞에는 먼저 엄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승규도 있었고 송범근도 있었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배준호와 다른 선수들도 같이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 손흥민에게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날 진짜 취재를 하려고 한 타겟은 이재성이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성 어디 있습니까? 네. 이재성에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한편으로는 손흥민의 절친 중에 절친 이재성이 손흥민과 트러블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였는데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성과 손흥민이 같이 있었고 이재성이 그래도 여유롭게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손흥민과 이재성 사이에 문제는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이재성이 같은 날 입국하기로 되어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성이 보이지 않죠? 이재성에게 물어볼 게 진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재성은 남아공전에서 선발 제외였던 건가? 그리고 왜 후반전에도 이재성은 출전하지 않았던 건가? 왜 이재성은 한국이 뒤지고 있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건가? 왜 이재성은 이강인이 하이드레이션 때 재성이 형 넣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그 말을 하는데도 출전하지 않은 건가? 네,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중에 이강인이 벤치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재성이 형 지금 들어와야 해. 네, 나중에 들어오면 늦어. 네, 현장에서 경기를 보던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강인도 알고 김민재도 알고 그라운드의 선수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필요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끝내 이재성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팀 내 선수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민재가 교체를 요청했는데도 이재성이 아니라 박진섭이었다. 네. 그리고 패배 후에 이재성은 인터뷰도 없고 이재성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재성은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채 이 경기를 마감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재성을 찾냐고요? 이재성은 분데스리가에서 한 팀의 에이스 미드필더입니다. 이런 선수가 지금 한국의 국가대표입니다. 현재 팀에서도 최고참급으로 손흥민과 친구고 이재성의 영향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이재성은 손흥민과 다르게 이미 월드컵 전에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재성에게 세 번째 월드컵인데 당연히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던 건 맞지만 본인 입으로 그 말을 한다는 것도 사실 매우 힘들잖아요. 본인이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제 4년 뒤면 자신의 기량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동갑이라면 이재성도 33살입니다. 분명 현대 축구에서 33살은 많은 나이인 건 맞습니다. 더구나 37살의 월드컵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드물긴 하죠. 네. 드물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적을 뿐입니다. 이재성은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과 함께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선수입니다. 만약 선발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엔 꼭 출전해서 전 경기를 뛰어줘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왜 빠졌냐고요. 왜 꼭 출전해야 하는 선수냐면 이재성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수 있는 활동량을 가진 미드필더입니다. 오죽하면 손흥민이 이재성의 A매치 100경기 출전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100경기라는 큰 업적을 이루고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가 이재성이라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고 경기장 앞밖에서 모든 선수를 위해 희생하는 가장 중요한 선수라면서 저와 동료를 위해 많이 희생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절친 중에 절친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재성은 단순히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아닙니다.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5시즌 가까이 주전 에이스 미드필더로 자리를 지켜온 선수입니다. 감독이 몇 번이 바뀌어도 주전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능력이 증명됩니다. 이재성의 가장 큰 무기는 지치지 않는 압박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재성이 프로에 데뷔했을 때도 박지성 이후 최고의 활동량 선수라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전방에서 수비 시작점 역할을 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무너뜨리고 공을 빼앗은 뒤에는 곧바로 또 공격 전환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역할을 90분 동안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선수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이재성 같은 역할을 한 선수를 흔히 8번이라고 부릅니다.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지만 그보다 팀 전체가 숨쉬게 해주는 선수. 한국에서도 브라질 월드컵 시점에 프로 데뷔를 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재성도 그때부터 뽑혀도 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재성은 뭐 단순히 뛰는 것만이 아니라 영리하게 뜁니다. 뭐 무작정 활동량을 높이는 선수가 아니라 언제 압박하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선수입니다. 오랜 유럽 생활이 그를 전술적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여기서 이재성의 패스 능력과 공간 침투는 뭐 손흥민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이재성 본인이 말했듯이 손흥민과는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서로를 안다는 수준의 호흡을 자랑하는데 이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오랜 세월 국가대표에서 함께 뛰어온 전술적 일체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성의 진짜 가치는 또 팀에 있습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있으면 손흥민이 더 자유롭고 이강인이 더 날카로워지면서 황인범이 더 안정적으로 됩니다. 팀 전체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선수. 그는 잘 뛰지 않지만 없으면 바로 느껴지는 선수. 이번 남아공전이 그것을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남아공전은 패배에도 32강 진출 확정이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패배 상황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일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잡음이 좀 있었다는 소문도 분명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자들조차 이재성 행방을 차지를 못했나 봅니다. 아니 어디를 뒤져도 이재성이 없어요. 네. 도대체 진짜 그 양반은 어떻게 상상도 못했던 선수 기용을 해버린 건지. 그래도 전술적으로 뭐 기대할 게 없으면서도 월드컵 성적을 기대했던 건 감독의 역량이 아니라 선수들의 기량으로 성적을 내길 기대했던 건데 정작 그 선수들을 안 써버릴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죠. 홍명보 감독 본인이 2002년 월드컵에서 어떤 선수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33살의 나이에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면서 8강 연장까지 승부차기 마지막 킥커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3살 선수의 체력과 정신력이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보다 더 잘할 텐데, 더구나 이재성은 유럽 리그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체력이 문제였다면 왜 1, 2차전에는 선발로 쓴 거예요? 사실 그때 교체도 뭐 납득이 안 가죠. 손흥민, 이재성 대체자가 아예 없는데 전술적인 이유였다면 왜 지고 있는 상황, 그 선수들이 뭐 식중독 걸린 거 아니냐 의심될 정도의 움직임이었는데 왜 투입하지 않은 거죠? 그래놓고 뭐 황희찬한테 답답하다고 다그치는 그 멍청한 짓은 뭐냐고요. 어느 쪽으로 설명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쵸? 이재성 어딨어요? 이건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네. 그날의 사건으로 말이죠. 네. 미스테리한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SBS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